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3일차 주말엔 법력 읽기,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능정보와 기본법하고요, 전자정보법 이렇게 두 가지의 법이 되게 헷갈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이 지능정보와 기본법에서 수립하는 게 지능정보와 사회 종합계획, 그다음 전자정보법에서 수립하는 게 전자정보 기본계획과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다 전자화, 뭐 정보화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엄청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이 두 개의 법은요, 법 자체의 내용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각각의 법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청이 지능정보와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정보법은 행안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법령 내용 그대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장하고 2장에, 1장의 1조와 2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작년에는 요것만 그냥 읽어드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얘는 다 뭐냐면 지금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쭉 있는 거 보이시죠? 다 뭐냐면 지능정보와 사회를 위한 정책,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지능정보 기술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키고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능정보화의 기반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지능정보 사회의 기반은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정말 지능정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능정보에 관련된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타나게 되는 지능정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그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능정보와 기본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 보시면 지능정보와 관련돼 있는 정책들 수립하고 추진해서 이걸 통해 지능정보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정보라는 건 무엇이고 정보를 정보화시키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 정보 통신은 무엇인지, 지능 정보 기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지능 정보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을 구현하는 기술,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 데이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직, 분석, 강곡 처리하는 그런 기술.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건 상호간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딱 봐도요. 사물 인터넷이 딱 떠오르죠? 그다음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 그죠? 그다음 초연결 지능 정보통신 기반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서 최근에 클라우딩 컴퓨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진 표현들이 문제에 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최근에 출제가 되었었던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좀 상세하게 익혀달라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능정보화라는 것,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들을 기반으로 정보기술, 그 밖에 다른 기술들을 적용해서 각 사회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런 활동을 고도화시키는 것. 이런 게 가능한 사회가 바로 지능정보화 사회, 그 다음 지능정보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 정보통신망,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이런 식으로 정보, 지능, 이거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기술들, 이 법의 2조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쭉 정의하면서 지능 정보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들을 쭉 합니다. 계속 나와요. 초연결, 지능 정보통신 기반, 정보 문화, 지능 정보 사회의 윤리, 정보 격차, 이건 기출된 적이 있죠. 그 다음 정보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그 다음 정보 보호,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 지능 정보 시스템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가끔 공공기관 물어보잖아요.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설명하는 공공기관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공공기관인데 사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 우리 전자정보법에도 그 동일한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법률은 전혀 만들지 않아. 이게 아니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다른 법률들을 제정을 할 때 지금 이 법이 약간 기본법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부가적인 내용들은 전자정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 전자정보법과 지능정보와 기본법은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지능정보와 기본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은 대부분 전자정보법의 내용들을 준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 지능정보화 사회의 종합계획을 바로 3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제가 이 연도 외우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드렸고요. 현재 이 법은 누가 수립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능정보와 책임관 임명하는 거. 네, 이것도 기출에서 최근에 23년도에 출제가 되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와 관련되어진 업무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책임관을 별도로 두게 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기구도 설립을 해서 이 지능정보 관련되어 있는 시책들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 나오겠죠. 지능정보화 사회 종합계획, 지능정보화 책임관, 그 다음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것들이 지능정보화 사회에 지능정보 사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이게 지능정보와 기본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지능정보와 추진을 지금 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부문별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의무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지능정보와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 지능정보화 사회의 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사실 조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거 실제 지능정보와 기술들을 익히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능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에 근무하기 위해서 휴직할 수 있다. 교원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이들이 지능정보와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7급에서는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급도 모릅니다.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 초연결 지능정보통신 기반의 시책을 마련하는 것들 지능정보와 기본법에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지능정보와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보 문화의 창달 확산 및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 정보 증라 창달과 확산해줘야 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문화가 발생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다 정보를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은 어떤 식으로 보장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능정보화 서비스에 너무 과의존되게 되면 중독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소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들 쭉 수립해서 내용들 실행하고 그리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생활 보호 설계나 지능정보사회의 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능정보사회를 잘 수립하자. 그러기 위해선 이 지능정보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를 잘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정보 문화를 다양한 계층들에게 확산시킬지에 대한 고민. 이게 6장의 1절이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내용. 이게 6장의 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6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사실 지능정보와 기본법 관련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늘 전자정보법과 같이 연결되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전자정보법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법령 문제들을 볼 건데 제가 2016년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조문들을 우리가 지금 이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문들 내용들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조문을 하나하나 달달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법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지 이걸 좀 봐달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2016년에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정부,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기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그냥 들으면 당연히 맞는 선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분명히 정의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웹 접근성. 네, 장애인의 정보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 전자정부에서, 이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기술들인데, 빅데이터야말로 전형적인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3대 특징, 크기, 그 다음 정형성이 아니라 우리 보통 볼륨, 그 다음 버라이어티, 다양성, 그 다음 벨로시티, 속도. 그래서 제가 3V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역 정보와 정책의 기본 목표.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정답 3번인 걸 찾아주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주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법령 문제들이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와 정책의 기본 목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행정도 네, 우리 백오피스 개념 제가 얘기했었죠? 효율성을 증진시켜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역 정보와 정책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보시는 2016년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봤었던 지능정보와 기본법 관련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관련되어진 조문들이 이렇게 문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3일차 주말엔 법력 읽기 지능정보와 기본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얘랑 같이 연결시켜서 전자정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